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전 국민이 인사비서관의 이름 글쎄요,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주 듣고 또 잘 알게 된 경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이름이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가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일정에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다녀온 사안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신모 씨,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를 매일 챙겼고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데도 그렇게 불린 게 바로 비선이다.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민간인을 대통령 부인이 데려가라면 데려가고 공군 1호기에 태우라 그러면 태우고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연일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일단 박창환 교수님, 비선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비선하면 최서원 씨, 최순실 씨 논란 때문에 전 국민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비선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전 정권 인사들 수사를 하죠. 보통 예.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입니다. 네. 우리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직권남용. 그렇죠. 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공직자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 문제 삼고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인사 절차라고 하는 거,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주어진 일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민간인이 한다? 이것이 바로 비선인 거죠. 자, 그 외에 어떤 그 민간인이 하려면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BTS처럼 세계를 빛낸 사람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업 회장님들처럼 특별한 임무를 띠고 같이 가는 경우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데 스페인에 왜 갑니까? 네. 영어 잘하고 국제행사 유치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러려면 그 자리에 앉혀야 돼요. 또는 앉히지 않는다면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 답사까지 갔습니다. 네. 극도의 보안과 이런 비밀이 유지되는 행사에 사전 답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1호기를 타고 같이 귀국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신원조회, 그 다음에 보안각서, 비밀 유지각서, 그 다음에 비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저는 꼭 확인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아는 사람들끼리 대통령실에서 아는 사람 사이끼리 일을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공직에 가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능력이 있으니까 아는 사이니까 예. 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운영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단면. 지금은 아무 일 안 일어나서 다행이지. 예.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이 일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뒷감당을 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순실 씨 사건 아닙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되돌아봐야 될 문제다. 더 예. 큰 일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부 정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별 문제가 아닌데 언론과 여론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씨는 김건희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좀 바뀐 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행사 기획 지원을 위해 간 것이고 마치 주치의와 같이 기타 수행원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을 뿐이다. 자, 그런데 이 기타 수행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잘 쓰는 말이 아니라 그래요. 아까 대한상의 기업 총수들이나 BTS는 특별 수행원 이런 자격으로 갈 수는 있는데 또 1호기를 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전 정부 인사가 하던데 글쎄 권성도 원내대표가 BTS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 때 수행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더 여론이 시끄러워졌고
뭐 이 여당이 이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네.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뭐 집권당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방어를 하고 싶다면 비유를 좀 제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 세계에 가장 큰 인기 있는 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BTS가 대통령과 동행한 것과 네. 아무도 모르게 김건희 혹은 본인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가 뒤늦게 드러난 것과 이건 네.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죠. 자, 문재인 정부 때 이 청와대 행사 기획,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 기획을 주로 담당했던 분이 탁현민 씨였죠. 그렇죠. 탁현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당시 야당에 굉장히 큰 공격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에 상당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네. 사실 그만두고 나왔다가도 다시 채용되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능력과 기획력일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사안과 좀 비교를 해보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수행원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네. 기타 수행원으로 데려가서 과연 어떤 행사와 기획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렇다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획과 어떤 행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특정한 미션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 김건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개 행보를 할 때는 늘 비선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봉화마을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사적인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항상 그 주변에 어른거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속실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게 본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 중에 넘버 3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부정평가의 이유가 바로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연관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어떤 공개적인 행보를 할 때 그것을 직접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와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매일 밤마다 어떤 주문을 해서 그게 투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두 가지 모두 사실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지금 대통령실이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또 이원모 인사비서관 아내와 이 나토 순방 동행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의 대통령실 근무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엔 윤 대통령 친인척이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친인척들이 정부에서 활약 중이냐 비꼬았고요.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업무 역량을 안 보고 인척이라 배제된다면 그것도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과 최 행정관이 팔촌 사이입니다. 이 최 씨의 아버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육촌지간인 건데 뭐 대통령실은 그간 경선 때부터 계속 일을 도왔고 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또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고 대통령이 잘 알고 편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채용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여론상 평가하는 게 가장 올바른 잣대가 아닐까 네. 싶은데 여론상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이 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원모 비서관의 처 신모 씨나 아니면 지금 말씀을 나눈 대통령의 육촌 친인척 네. 능력과 탁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고 또 그렇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증이 돼 있고 입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조차도 아마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물론 이제 조금 두둔 아닌 두둔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 공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초보자가 자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신뢰일 겁니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누군가가 필요했을 텐데 다만 당선이 되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상황에서는 공적 라인, 공식적 라인의 지원을 조력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불가피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미션. 여기서 네.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게 이 특별한 미션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기존에 해왔던 식의 대통령의 어떤 뭐 조력 또 보좌 이런 건 네.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한 퀘스천, 궁금증에서 뭔가 특별한 미션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거기서 다시 등장하는 게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미션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뭔가 특별한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야지 이 의문이 해소될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말이죠. 이런 지금 이 어떤 논란이 발생할 때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뭐 A라고 해명했다가 B라고 수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이 직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직원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거나 둘 중에 네.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누군가 비선에 의존해서 그 비선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 탄핵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구중궁궐에 갇히기 싫다, 고립되기 싫어서 대통령실까지 옮기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글쎄요, 이런 논란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비선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덧붙인 말 있죠. 비선이라는 말은 공적인 조직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성립이 되는데 선임 행정관은 공적 조직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니까 비선이 아니다. 그런데 논리가 상충이 되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원모 비서관 안에는 공적 조직도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비선이란 말인데 논리적으로 참 맞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논리가 빈약한 건지 설명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응이 네. 계속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예. 또 해명이 상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화두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몇 년 된 얘기죠.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갖다가 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그래서 여론의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이었나요? 그렇죠. 그죠? 예. 정말 배지 떼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는 4촌 친척 이내를 채용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촌 이내는 신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친척들 근무하는 사람들 다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때 엄청난 언론의 포화를 그렇죠. 받았어요. 국민의 예. 눈높이가 아니라 이미 정치권의 이게 체화된 눈높이에요. 네. 자, 그런데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친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대통령 주변에 누군가 계속 이렇게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자들이 네. 묻습니다. 저 사람 예. 누구냐 그러면은 네. 나중에서야 저 사람이 친척이래. 네. 나중에서야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대통령 부인과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이래.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YS DJ 때도 뭐 자식 리스크, 가족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친인척 관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사돈의 팔촌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들이 아는 사람, 검찰에 있었고 또 코바나 컨텐츠와 관계 있든 없든지 간에 예. 그런 사람이라면 꼭 그런 사람일수록 더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투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할 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과거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녀 관리랑 똑같은 급이에요. 두 분인 자녀는 안 계시지만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비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공식 채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국민들의 지금 현재의 상식의 눈높이 정치권에 있어서의 상식의 눈높이와 맞추는 노력이 윤석열 정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행보에 그동안 뭐 사적 인연으로 인한 동행 여러 인사가 있었죠. 또 사적 채용 논란도 이번에 처음이 아닌 만큼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상황이 이쯤 되니까 보수 언론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공사 구분이 이리 흐릿해서야 되겠느냐. 중앙일보는 지금 당장 위기의 징후 잘라내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헤럴드 경제는 법적인 기준을 떠나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언론과 민주당의 난리 법석에 비하면 문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아니 이걸 갖고 왜 문제를 삼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약간 이런 대응을 건건히 한다는 게 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나 네. 언론에서는 문제의 어떤 그 심각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여론에 좀 더 민감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그렇게 느끼느냐 네. 이게 중요하죠. 대통령께서 이 도스태핑을 통해서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여론조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여론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간다. 사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얘기는 예. 이제까지 막 수많은 대통령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작 그래서 국민만 보고 갔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지율 안 보고 내가 국민만 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국민만 보고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지지율과 여론 변화에 저는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고 예.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들과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대선 과정도 치열했고 격차도 역대 최소 격차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지율도 역대 최저의 출발로 보인 대통령입니다. 네. 자, 그럴수록 국민들 또는 국민통합과 야당과 함께 이렇게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용산 이전 논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비선 논란도 그렇고 생기지 않아야 될 문제들에서 이게 탁탁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인식의 문제가 좀 청와대나 대통령실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 자체에 뭔가 좀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 선임 행정관 최 씨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부속 이 팀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이 점은 부인을 했죠. 그런데 뭐 한두 번이 아닌 만큼 또 한 번 이 부속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또 한 번 계획이 없다.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약 파기 때문에 필요한 거 우리도 인정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고집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본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결국은 여론의 굴에서 혹은 예. 야당의 요구에 굴에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이 모양새가 빠진다. 그거는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부분만큼은 뭔가 이 편법으로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될지라도 어쨌든 제2부속실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고집입니다. 네.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계속된 투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쓴소리도 흔들기를 하고 있구나. 음해와 중상모략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여론의 중론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본인이 설사 이 공약을 했더라도 국민의 어떤 뜻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런 유연성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지금에 와서 여론에 등 떠밀려서 제2부속실을 만들게 되면 명분상으로는 뭐 사실은 이게 맞는 일이지만 네. 부부 관계는 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내 부인 김건희 씨는 정상적인 어떤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으로 다 이렇게 밝혀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제2부속실을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부인이자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uncontrolled, 그러니까 통제 속에 들어가야지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본인과 김건희 씨가 공히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지금 약간 본인이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속실 문제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고민하겠다. 약 한 달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민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